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 한 번 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투자 꾸러미에 넣어야 되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섹터들을 얘기하다가 섹터까지만 얘기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얘기 안 했는데 이 시간에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 대표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섹터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이제 연초에 김태용 대표님이 주로 얘기하시던 게 차화반 해가지고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정차반 뭐 해가지고 정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조금 뉘앙스를 바꾸셨어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거는? 네,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좀 뭐 제가 다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네. 이렇게 치면 반도체 대표주인데 네. 지금 뻗어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답답하실 거고 좀 결과적으로 많이 못 올라서 네. 좀 틀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 스탠스를 바꾸진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연초에 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사줄 수 있는 것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었는데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초 이후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판 게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다 받아주신 건데 그렇게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빨리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수급을 한번 봤어요. 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이 언더웨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이닉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 섹터를 비중을 낮춰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이 둔화가 된다든지 경기가 불투명하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두려워해서 다 팔아놨는데 조금만 좋게 나오고 특히 내년도에 반도체 시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급하게 채워야 되는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이머징에서 돈을 그래도 급하게 뺐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단은 차와 반중에서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이 많이 비어 있는 게 호재다. 그래서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자동차 쪽은 자동차 쪽도 실적도 괜찮고 하지만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가격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일시적으로 신차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병목 현상, 부품에 대한 병목 현상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되면은 차량을 판매할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가격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할인해 주던 폭을 확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나왔는데 이제 3분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수량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기아차가 뭐 중국에선 좀 부진하겠지만 미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시어가 항상 10% 미만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10%를 넘어서는 이런 마켓시어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전기차 현대차가 나오면은 네. 예약이 뭐 3개월 그냥 네. 쫙 올라가 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현대차의 미국 재고가 평균 한 두세 달 정도 됐다가 지금 한 달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도 채워야겠죠. 그러니까 생산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생산하는 것들까지 합쳐지면은 가격과 수량의 효과가 다 나타나는 게 이제 3분기 이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은 계속 주가도 좋아지고 이럴 것이다. 고 테슬라도 쉬고 있었는데 네. 뭐 AI 데이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조금 이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마지막 국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 정유 얘기하셨죠? 쪽은 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화학 쪽은 저희가 연초에는 이제 좀 이렇게 톤 다운을 했습니다. 톤 네. 다운을 했고 대신 이제 넣은 게 정유 쪽이었는데 네. 정유도 넣었던 이유가 4분기에 정제 마진은 적자였거든요. 작년 4분기에. 근데 1분기부터 슬슬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5년 평균 최하단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나빴을 때 추천을 드립니다. 나빴을 때 추천을 드리고 좋아질 게 많이 남았을 때 오히려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정유 같은 경우 순수 정유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정제 마진이 나빴던 이유는 당연히 비행기가 해외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이야 다 회복이 됐지만 많이 자동차 여행이 줄었고 이런 네.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많이 회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제 항공의 운행도 적어도 델타 변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되면은 항공유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까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 산업 중에서 네. 이제 정차반, 네, 정유, 자동차, 반도체 계속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국내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기 외국인하고 기관들을 파는 거를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많은데 여전히 8만 전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많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약간 의심이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네. 방송도 있었고 이런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좀 안 좋은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다. 상반기 좋았는데 주가는 왜 못 올랐지? 수급이 안 좋았구나. 네. 실적도 그러면은 좋았잖아요, 네, 사실. 다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일 강하게 좋은 구간이 사실 상반기였어요 올해.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틀리면서도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는 그 상반기에 좋았던 것보다는 둔화되는 게 맞습니다. 네, 둔화되는 게 맞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끈을 놓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밸류는 싸졌고요. 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좋았고 이익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도 삼성전자 60조 이상 이익을 낼 것 같고 네. 이렇기 때문에 성장률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둔화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안 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인분들만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버티셨는데 지금 이제 약간 매물 나오거든요. 외국인 살 때마다. 그런데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는 게 이게 1년 내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이제 분명히 서버에 대한 투자들이 다시 늘어날 거고요. 네.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중에서 폴더블 폰 네.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폼팩터도 제일 앞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풍부한 유동성이나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신제품이나 이런 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아주 큰 호재가 아니라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주가는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태까지 힘드셨어도 네.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윌 자사운용에서도 이런 목표가 같은 건 얘기 하나요? 네, 목표가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예, 삼성전자 그러나- 얼마나 갈 건지는 예, 좀 예. 여쭤보기가 그러네 그러면. 예, 그냥 업사이드는 뭐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상당히 오를 예. 가능성은 많다 예. 이런 정도로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존 산업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정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세 섹터를 얘기해봤고 이제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상반기는
가치주, 산업재 이런 쪽에 네. 이제 투자를 많이 권유를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저희가 약간 성장주를 보자. 네. 그리고 특히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좀 보자라고 이제 아마 6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도 외국인이 이제 많이 팔았던 시장 또는 이제 대형주나 이런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경기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네. 기업 이익의 서프라이즈 폭이 조금 둔화될 조금씩 거다. 될 거다. 예, 이랬을 때는 근데 유동성은 많아요. 돈이 막 풍부한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돈들이 조금 성장주나 또는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그때하고 변하는 환경은 뭐냐면은 금리가 뭐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을 제일 많이 보시는데 네. 그 기준으로 뭐 1.6까지 가고 뭐 7까지 가면서 야 성장주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다시 3월달에 그렇게 갔었죠. 네, 예, 예. 다시 금리가 음. 1.3 밑으로도 떨어졌었고 예, 예.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가 항상 초과 수익을 내고요. 네. 금리가 막 올라갈 때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네. 초과 수익을 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 사이클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금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도 크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히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예.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잘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만 찾는데 그건 몇 개 안 되는 성장주 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성장주에서 네. 작년에 한번 재밌게 했었던 BBIG, BBIG. 예. 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이쪽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BBIG 섹터들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그냥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는 좀 이해가 그럼요. 좀 덜한 것 같고요. 네. 예. 네. 좀 하나씩 한번 알아보죠. 배터리 산업은 네. 어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부터 이제 강한 네. 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배터리 산업은 여러분 뭐 이미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예, 말씀하실 예, 수도 예, 있고 예. 그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조정할 때마다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근데 하나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는 게 이제 배터리를 완성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화학이죠. 네. 네. 그 다음에 SK 있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삼성 삼성 SDI. SDI 세 개가 네. 이제 큰 예. 대기업이 있죠. 예, 그러면 셀 완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장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 만들 네. 수 있는 장비와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소재를 만드는 것들 예. 이런 쪽인데요. 전체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단의 대기업들이 못 가는 이유는 분할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을 사서 배터리를 가져가기보다는 그 분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겠다라는 대기 수량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상장하면은 그때는 집중적으로 배터리 보셔야 돼요. 부분을 나눠 가지고 따로 상장하게 되면 그게 더 가치가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조금 안 사는 대기하자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와 같은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은 그 외에도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LG화학이나 뭐 SK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유럽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네. 제일 큰 이제 유럽의 회사는 노스볼트가 이제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노스볼트가 증설을 하고 있고 2030년 정도 되면은 그 전기차가 필요한 게 3,000 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에너지 용량으로 예. 봤을 때 3,000 기가와트인데 지금 LG 화학이 이제 CATL이랑 LG 화학이 1위인데 네. 한 150 킬로와트 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네. 네. 한 20배가 더 커져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3, 4 합쳐도 200 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가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경쟁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생기면은 이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쟁사가 생기면은 거중에서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네. CATL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배터리 완성제 업체들은 약간 경쟁에 노출이 되고 가격 경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은
소재 쪽이겠죠. 네, 소재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음. 양극재 응극재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1위, 2위 업체들한테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업체들, 그다음에 한국의 뭐 아시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소재 1등, 2등, 3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고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2차 전지 증설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은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 1등하는 회사 이쪽 위주로 포커스하시는 게 더 네. 안전하십니다. 네. 배터리 완성품 회사보다는 장비나 소재 쪽이 더 성장률이 높을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뭐 산업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예. 추가하면은 이게 성장주의 대장격인 게 네. 사실 성장이 되게 높아서 성장주인데 다른 성장주들은 불투명한 성장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기술은 좋은데 3년 5년 뒤에는 그 기술이 엄청나게 될 거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I를 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인지 지금은 적자거든요, 다. 네, 그런데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러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캐파 증설을 다 발표를 해놨고 생산 설비입니다. 생산 시설의 그 한 3년 뒤까지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끔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증설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놓고서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성장,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 정리하겠습니다. 보고. 바이오 쪽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쪽은요. 바이오 쪽이 이제 재밌는데 그 작년에 BBIG 했다가 저희가 제일 먼저 탈락시킨 게 사실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입니다. 게임하고 이제 배터리는 조금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제 매출이 따라오느냐라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매출은 상당 부분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고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기간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년에는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의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CMO 백신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을 CMO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대장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당분간쯤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파이저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렇게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연간 예상 매출액이 한 60조에서 70조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매출이. 그리고 요새 단가도 올려야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수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생산하는 거는 자체 생산하는 화이자도 있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론자나 한국 업체들이 생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이 생산을 해야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쪽으로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산했을 때 60조 원의 매출 중에서 한 10% 정도가 백신 위탁 생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삼성은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한 7조 원 정도 수주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매출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라도 매출이 딱딱 찍히고 있고 성장이 보이는 이런 쪽에는 저희가 계속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장 형님들은 이제 그런 CMO가 지금까지 좋았고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쭉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라고 표현되는 그런 좋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주가는 아직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런 쪽들도 좀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몇 가지는 같이 저희가 처음에도 계속 꾸러미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CMO 하나,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하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너무 작은 회사들은 위험해 보여가지고 시총이 적어도 2조, 3조 이상 되면서 기술 개발이 임상 이상 정도까지 간 회사들을 이제 잘 서치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면 안 돼서 이제 좀 곤란한데요.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그런 정도 기준을 갖고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산업. 인터넷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이제 너무 좋았고 계속 이 좋은 상황이 계속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기 투자하기 제일 좋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솔직히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음. 또는 제2의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의 유일한 섹터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두 개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일본에서 카카오밖에 없죠. 예, 뭐. 예. 그냥 음. 뭐 뭐 고를 것도 없네요. 예, 무슨. 그 두 개 뭐 다 두 개 다 좋습니다. 사도 다 좋은 좋고 거 아니에요? 예.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는 일본에서 이제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카카오에 비해서는 일본 애들 되게 느려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제트홀딩스에 붙여놓고서 음. 거기서 합병까지 해가지고 쿠션 먹고 들어오는 것도 좀 답답한데 거기다가 이제 속도까지 느리니까 네. 네이버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사실 네이버도 라인은 음. 일본의 카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한국에서 보여준 것처럼 라인도 일본에서 그거 그대로 따라해도 네. 상당히 몇 년 뒤에는 재밌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는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네.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음. 그렇게 상장할 기업들이 4-5개는 더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지금은 상장할 때마다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흘러가긴 예. 합니다만 지금 나머지 알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그냥 눈 감고 장기 투자 또는 예. 적립식으로 예. 자녀한테 사줄 수 있는 이런 음.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주식이에요. 은행 금융주예요. 혁신 금융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쳐가지고 예, 혁신 왜냐하면은 금융주. 예. 지금 은행들이 못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예. 부분이 있어서 음. 다른 상품들을 이제 같이 음. 크로스 셀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워낙 인터넷은 더 이상 뭐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으니까. 그다음에 게임 산업, 게임 쪽은 어떻게 보면 게임은 될까요? 이제 요 순위에 보면은 음. 저희 상대적으로는 좀 낮아요. 음.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게임도 좋다고는 생각을 한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다 게임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게임 회사를 사고 싶어요. 네. 요새 무슨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 게임하고 이제 또 그게 결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 메타버스의 제일 큰 요인이 유인책이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로블록스에 애들이 들어와도 그 안에 게임이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왜 반복적으로 자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2의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엔터테인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포트나이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게임이고 게임 때문에 트래픽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 가수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선순환인데 그래야 이제 그 뒤에 이제 명품 업체들도 들어가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회사들도 게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예. 게임 산업에 진출을 예. 했습니다. 최근에 게임에 예. 진출한다고 발표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음. 필수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장기 그림이나 큰 그림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한국의 게임 업체로 다시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중국은 뭐 전방위 규제를 지금 막 날리고 있어가지고 예. 게임도 이제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뭐 연령 규제, 시간 규제, 가격 규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한국에서 1, 2등 하는 회사들이 중국에서 하는 매출도 꽤 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보면서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BBIG 네 개 섹터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리스크 요인도 있으니까 리스크 네. 요인까지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김태용 대표가 뽑는 이제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 처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기존 산업에서는 정차반 해가지고 정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롭게 또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섹터들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약 방금 딱, 해주신 것처럼 예, 종목장이 되니까 네. 종목 발굴은 계속 하셔야 되고 음, 대형주는 빠질 때마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성장주만 봐라, 가치주만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은 좀 종목수를 늘려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다 모으면은 한 6, 7종목까지 될 것 같은데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드시더라도 이게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이 갈 때 이쪽이 쉬고 이쪽이 쉰 게 다시 올라가면은 이쪽이 쉬고 이렇게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섹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될 만한 섹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머니머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그 손해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종목 발굴,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